두려움. 제가 오늘 맞닥뜨릴 이 사인을 규명해야 되는 이 분이 얼마나 어려운 거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명백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사 범위를 더 넓혀야 될 수도 있는데 뭘 더 찾아야 되지? 이런 두려움과 긴장? 경찰분이 추락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추락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조 선생님, 아까 가슴에 있던 그 상처, 그거하고 턱에 있는 상처를 제가 자를 될 테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잘 찍어주시겠어요? 뭐 골절이 있네요? 흉골에? 그렇죠.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그 부검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특히 추락 시신에서 손상이 추락이 아닌 거를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추락에 의한 손상 외에 손상이 워낙 크니까 추락 때문에 그 추락에 의한 손상을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이건 최소 추락이 아니다. 이거는 추락 전 손상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해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추락을 부검을 하는데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추락이 아닌 거 아니야? 등 쪽이 지면에 충격된 흔적이 명확하고 이 정도 손상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갈비뼈가 앞쪽이 부러졌는지 갈비골절을 유발할 만큼 굉장히 큰 외력이었고 그게 무엇일까? 역사 있고 낮 시간이에요. 정오에 도림천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 2층 위치에 있는 창문에서 지면까지 높이는 13m 정도 되고 실수로 실족해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창문이 꽤 높아요. 그 난간이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90cm 정도 돼요. 대리석 넓이가 38cm라서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녹화된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지만 수사를 더 해야 되겠다. 누군가 폭력을 가하고 밀었다. 일단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그건 최종 결과가 의혹을 푸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손상을 해석을 혹시는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듣는 가족분들은 의혹이 있다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걱정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길이 갔던 곳이 턱이에요. 이게 지금 턱 끝에 약간 이렇게 불규칙하지만 왠지 이런 모양새의 그 선상 피내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다. 이게 뭘까? 지금 부검하면서 여기 이렇게 갈매기 모양,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약한 멍,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거랑 유사하게 꺾인 이 피내 출혈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중간쯤에서 접어보면 모양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 상처가 많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모양이 이걸 만들었을까? 턱에 상처가 생긴 이유를 찾는 것이 어쩌면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검하는 사람한테는 이 상황은 기회다.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전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의뢰된 거잖아요. 또 비슷한 건이 들어온 건가요? 네. 그 유사성은 뭐냐면 추락한 위치가 너무나 명확히 상처가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곳에 또 손상이 있어요. 등 쪽이 충격이 됐는데 다리 앞쪽에 작지만 저런 표피박탈이 있어요. 그리고 멍이 들어있고 그렇다면은 여기는 추락이고 저거는 추락 전에 누군가한테 혹여는 그 다툼 과정에 생긴 거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공사 나가는 출구이고요. 잠겨 있지 않아서 나갈 수 있어요. 변사자 신발 추정되는데 그 떨어진 위치쯤에 신발이고요. 올라서서 아래쪽을 쳐다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약 6층 정도 되는 높이고 여기 건물에서부터 길이는 2.7, 꽤 지면이 거칠고 그래서 피부에 손상이 남아있거든요. 가슴 부분에 멍이 있어요. 혹여 팔이 이쪽에 닿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면서 팔을 구부려서 지금 가슴 부분에 다 이렇게 좀 근접시켜 본 상황인데요. 여기 골절이 있고 딱 요만큼이 외부에 충격이 가해진 것에 맞거든요. 아직 살아계실 때 충격이 됐기 때문에 출혈이 있고 연골 부분이 골절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추락 때 이렇게 특이하게 손이 여기를 쳤을까? 자기 손을 스스로 여기 쳐서 갈비를 골절시킬 수 있는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후에 이걸 못 밝히면은 누군가 다투다가 이런 상처를 유발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1m에서 추락하신 그분은 정말 특이하게도 동영상이 있었어요. 보통은 CCTV에서 안 찍혀요. 그 동작 감지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는 녹화가 안 되다가 움직이는 물체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녹화가 되거든요. 어떤 분이 흡연을 하러 그 위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흡연을 하니까 그때부터 동작을 감지하고 CCTV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CCTV를 보고 이건 공학자들에게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추락의 의문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제가 좀 그 사건 하다가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추락하는 동영상이에요. 그 화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예. 지면에 닿았을 때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왔으면 싶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작업을 해서 네. 화질 개선을 통하면 약간 좀 분류가 될 거예요. 네. 이 주변 영상하고 사람하고. 네. 확연히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그죠? 혹시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나요? 김 선생님? 네. 어떠세요? 지금 자세가 추락 후에 한번 회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구르면서 지금 네.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떨어졌을 때 몸이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튀어오르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추락의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먼 모델이 좀 나왔거든요. 네. 휴먼 모델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폐하고 인체, 장기, 골격 이런 네.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 모델링 되어 있거든요. 특이한 점은 예. 이 안에 부드러운 내부 장기들이 예. 보여요. 예. 근데 이것도 혹여는 그 뼈처럼 예. 파괴되는 게 예. 여기에서 재현이 가능한가요?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어요? 예. 그 보면 장기도 이제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으니 그 강도 이상이 되면 끊어져라. 네. 이제 그런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추락의 상황을 가능한 한 그때 뼈가 유사하게 부러지는 상황을 예. 만들어 보고 예. 그걸로 검증을 하는 거가 아, 좋은 제가 볼 방법입니다. 때 예. 굉장히 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추락 조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추락 어떤 형태로 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떤 형 자세였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놓고 네. 이 휴먼 모델 적용을 해서 저기 인체가 손상되는 모습을 봐주고 그거랑 이제 부검하신 거랑 이렇게 이제 손상 모습을 맞춰보면 아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요. 밸리데이션 방법이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아, 예, 실장님. 아, 지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쪽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3주나 걸렸대. 이제 됐대요.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많이 설레었죠. 새롭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그 내부 손상을 보고자 한 거기 때문에 국가수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를 새로운 걸 본다는 건 좀 설레이잖아요. 네. 좀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네.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예,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1차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네. 회전하면서 이제 돌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 분석이 됐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피시크래시로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네.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힘을 줘서 이렇게 뛰어내리는가. 뛰어내린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조건을 막 줘가면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뛰어내리기 직전에 조건이 뭐였냐, 자세가 뭐였냐, 그걸 이제 그 상황 똑같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뒤로 좀 추락하지 않느냐. 뒤로 떨어질 때 돌면서 떨어지고 그 땅에 큰 충격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자세가 좀 예상되고 이제 갈비뼈 부분들 다 많이 골절되는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엉덩이 쪽 뼈 골절되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가 골절되는 양상이 좀 틀리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이쪽 다리 쪽에 강도를 좀 떨어뜨려 놔봤어요. 네. 그 강도를 조절하면 어떤 형태가 되나를 좀 보려고 이렇게. 아. 예. 그 이제 휴먼 모델이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시신의 손상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이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으로 역으로 추적이 가능해지거든요. 뒤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 재현을 통해서 좀 나온 부분이 좀 새로웠어요. 일단 CCTV가 사람이 등으로 떨어졌는데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 아랫부분이 접히면서 가슴 쪽을 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전을 했어요. 부검을 했을 때 간 부분이 파열이 되고 간 위를 덮고 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위에 손자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리가 손 부분을 때리는 거를 그 재현 프로그램에서 그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인체의 다른 부분이 인체의 또 다른 부분을 충격을 해서 제가 추락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손상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된 거죠. 첫 번째 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사람이 추락하면서 접힐 수가 있구나. 추락하면서 닿는 위치에 따라서 접히는 곳도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특이하게 보였던 V자 모양의 멍이 턱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그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부를 하다 보니까 경추 부분에 골절이 있네. 그 얘기는 과굴곡을 통해서 목이 접히면서 턱이 가슴을 쳤구나. 저희는 재현을 통해서 이게
회전하는 동안에 사람이 지면에 닿고 그게 접히면서 몸에 의해서 흡수되는, 충격이 흡수되는 그 부분이 이게 좀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긴급으로 좀 의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이건 사망사고여가지고 좀 빨리 와. 사망사고라고요? 네.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건데요. 한 대는 도로 중앙에 서 있고 한 대는 뒤집혀져 있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의 모습, 차가 남긴 흔적, 그것만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고 어떤 차량이 먼저 들어왔고 이런 거에 대한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크록이구나. 스피드마크에서 크록이 발생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제동을 하는 상황에서 일직선에 스키드마크가 생기게 되는데 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스키드마크가 꺾이게 되는 그 지점을 이제 크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요마크? 그럼 여기가 충돌 지점인 게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요마크는 이제 조향에 의해서 생기는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마크는 직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급제동을 해서 발생되는 흔적이라고 하면은 요마크는 이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통해서 발생되는 횡방향의 타이어 흔적입니다. 어떤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하여서 통과를 했고 어떤 차량이 늦게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된 건지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가 없는 교차로 내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진입을 하여 사고 나는 건지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양 차량의 속도입니다.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통해서 일단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힘이 작용됐을 때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이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키드마크 길이는 6.8m를 적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크록 이후에 스키드마크 길이는 1.5m 정도였고요. 요마크는 이제 현가 중앙 종거라는 이제 그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현의 길이는 9.2m였고요. 중앙 종거의 길이는 약 1m 내외 정도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궤도의 형태가 어떤 원을 그리면서 꺾였을 거고 그 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이제 원심력이나 구심력 등이 발생된 걸 확인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스키드마크로 계산됐던 소렌토 차량의 속도는 약 41km, 최소 41km 정도가 나왔고요. 산타페 차량의 경우에는 34km/h에서 근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차량의 속도가 계산이 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충돌단 지점을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위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뒤쪽으로 리와인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진을 진행을 했었을 때 산타페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소렌토 차량이 뒤늦게 정지선을 통과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관 분이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제목을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를 이제 경찰관분께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결과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열자마자 딱 그 방 안에만 그렇게 돼 있고 현원은 없던 상태고 누가 봐도 이제 살인 사건이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6월, 10월, 3월, 4월 4억 5,782만 7,781원